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특검 별거 없네 하며 여유를 부리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사무실이 지금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됐다고 합니다. 바로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에서 결정적인 진술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15년 구형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다 특검과 한덕수 사이의 플리바게닝, 즉 청량 거래의 결과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공장은 한덕수가 특검에 불어버린 7분 통화의 충격적인 내용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구속시킬 특검의 히든카드가 무엇인지 그 내막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구형량부터 봅시다. 내란, 준요 임무 종사의 방조까지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작 15년? 진보 진영에서 난리가 났죠. 이건 봐주기다, 플리바게닝이 있었을 것이다. 한덕수가 몰래 줬길래 특검이 봐줬을까요? 위증했습니다. 자백? 에이, 그거 가지고 15년으로 깎아줍니까? 더 큰 게 있습니다. 바로 추경호와의 7분 통화 내용입니다. 만약 한덕수가 입을 닫으면 이 통화는 영원한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한덕수가 살기 위해 입을 열었다면 추경호는 끝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7분 동안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요? 장 소장의 합리적 추론을 들어보자면, 지금 분위기 보니까 비상계엄 성공할 것 같다. 경찰이 국회 다 막고 있다. 민주당 못 들어오게 막아서 의결 정족수 미달시켜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이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시나리오 아닙니까? 우리 망했어, 이러려고 전화했겠습니까? 다 준비됐으니 너는 국회에서 의원들 못 들어오게 막아라. 이렇게 지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추경호가 윤석열과 통화합니다. 윤석열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한 총리한테 들었지? 그대로 해! 내 뜻이야. 확인 사살까지 했을 겁니다. 한덕수가 이 내용을 특검에다 불었다면 추경호는 내란 방조가 아니라 내란 실행범이 되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구속사유입니다. 추경호 측 분위기가 왜 갑자기 어두워졌겠습니까? 처음엔 특검 별거 없네 했다가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거든요. 특검이 지금 쥐고 있는 트리거, 방아쇠 같은 증거, 한덕수의 진술조서나 녹취록 같은 결정적 물증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터질 거라는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그러니 햇살 비치던 사무실이 순식간에 장례식장이 된 거죠. 한덕수에 대한 배신감 말도 못할 겁니다. 형님이 나를 팔아넘겨? 속으로 피를 토하고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란 카르텔의 말로입니다. 권력을 잡았을 땐 형님 동생 하다가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서로 살겠다고 팔아넘기는 추악한 배신극. 특검은 한덕수의 임을 통해 추경호의 목을 겨누고 추경호의 구속을 통해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집단으로 심판하려 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 영장실질심사가 운명의 날입니다. 특검이 숨겨둔 스모킹건이 터지는 순간 추경호의 구속과 함께 윤석열 내란 정권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서로를 물어뜯으며 파멸해가는지.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지금 15년 구형과 관련해서 지금 존석 특검이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데, 자, 장성철 소장의 시각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진보 진영에서는 엄청 비판을 하고 있는데 형량이 너무 낮아요. 낮은 것은 그렇게 좀 보입니까? 형량이 너무 낮다고요. 왜냐하면 뭐 동조, 방조, 내란, 뭐 주요 임무 종사 네. 이것까지 돼 있잖아요. 네. 다른 혐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주요 임무 종사를 했고 방조했고 협조했잖아요. 근데 15년밖에 구형을 안 한다? 저는 폴리바게닝이 아니냐, 한덕수를 좀 봐준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폴리바게닝이 아니고 그거는 봐주기 아니에요. 폴리바게닝이라는 것은 뭔가 진실을 폭로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경감을 해주는데, 한덕수가 지금 폴리바게닝 했던 건 자기 스스로 죄를 인정한 것은 위정했습니다라고 하는 것, 국민 앞에서 역사적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폴리바게닝이 아닌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죠. 당시에 이제 비상계엄 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랑 7분 정도 통화를 했잖아요. 근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 사실과 관련해서 내용을 얘기를 안 하면은
한덕수랑 입을 맞추면은 이거는 그냥 미스테리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겠다라는 의지를 특검에서는 강하게 비추고 있잖아요. 사실대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죠. 7분 동안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우리가 국무회의에서 뭐 논의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좀 요건에 안 맞는 것 같다. 추 대표 이거 정말 비상계엄이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국회에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비상계엄 해제 결의 같은 것도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의원들만 모이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실수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대통령이랑 많이 얘기 좀 나눴다. 근데 비상계엄은 이거다 보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지금 경찰이 국회 외곽을 통제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분명히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려고 해도 민주당 의원들이 다 못 들어와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울 거다. 그러니까 추 대표, 당신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당신 원내대표로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네네. 그 얘기를 다 사실이라면 그 얘기를 다 특검에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그 얘기뿐만이 아니라 당시 국무회의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윤석열은 뭘 했는지 거기서 자세하게 특검에서 진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와, 그 소설에 이어서 그러면 추경호는 어떤 답변을 했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러겠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이렇습니까? 라는 거 2중 3중으로 확인했겠죠.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계엄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오늘 들어보니까 문제없대. 다 준비해놨대. 지금 뭐 헬리콥터 날아오는 거 봐. 수방사, 뭐 특전사 지금 다 투입했고 다 뭐 여차하면 끌어낼 거야.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잘 여기서 판단해. 국민의힘 의원들만 안 들어가면 괜찮아. 그리고 북한도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리 사회가 대혼란으로 빠지기 때문에 지금 괜히 국회에 나섰다가 당신도 피해볼 수 있어. 뭐 이런 정도로 있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한덕수 추경호 통화하고 난 다음에 추경호랑 윤석열이랑 통화를 합니다. 맞습니다. 짧아요. 예. 그럼 무슨 내용이겠어요? 추 대표 한 총리한테 얘기 다 들었지? 그거 그대로 하면 돼. 그거 내 뜻이야. 알았지? 열심히 화이팅! 이러지 않았을까. 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어두워요. 지금 그렇습니까? 법원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상당히 어둡습니다. 당초에는 내가 뭐 특검 조사 받아보니 뭐 별거 없네. 새로운 사실도 없고 뭐 이 정도는 나는 뭐 뚫고 나갈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다 더 확인을 해보니까 특검에서 감추고 있는 뭐 트리거 같은 그러한 사항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정보를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침울해졌습니다. 자, 그 말은 지금 특검에서는 우리가 지금 추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고 터뜨리지 않는데 언제 이것을 그러면 내놓을 것이냐. 결국 영장실질 심사할 때 이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그건 저희 뭐 추측의 영역인데요. 예. 한번 그때 이제 특검에서 어떠한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 말을 보면 한덕수가 그러면 이 부분은 공개를 하는 것이 자신의 형을 경감하는데 또는 구형량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했다. 대단히 특검 조사에 한덕수는 응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응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영장을 칠 때 대단히 좀 느슨하게 쳤어요. 네. 근데 기각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막 밝혀졌단 말이에요. CCTV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데 추가 영장을 안 쳐요. 특검에서. 그거는 저는 한덕수 봐준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한 번은 더 쳐야죠. 기각당했으면 그래 기각당했구나. 우리가 조사를 잘못했네. 에이 우리 이제 추가 영장 안 쳐야 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형 로펌이 작업했다 뭐 이렇게 우리는 추론했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렇더라도 지금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이번에 특검에서 한덕수에 대한 구형을 할 때 얼마나 정말 이 당신은 2인자로서 이거를 막을 수 있었는데 국가에 큰 죄악을 끼친 거다 이러면서 준엄하게 꾸짖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 영장을 안 쳤어요. 여러 가지 CCTV 등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확보가 됐는데 왜 그랬겠냐고요. 봐준 거다라고 그러죠. 봐준 거라는 것은 그 이전에 뭔가 기부한 게 있어서 이제 테이크
까지 이제 뭐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국힘 내부에서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회에서 지금 체포동의안 처리 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지금 아닌 상태다. 지금 주경호 원내대표실이 굉장히 침울하다라고 하는 것은 특검이 좀 내가 더- 알지 못한 뭔가 트리거 같은 증거 자료를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할 거다. 그게 나오면 나는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러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죠. 주경호 원내대표실의 그 정보는 장 소장 어디서 이렇게 획득했습니까? 그 뭐 취재원을 어떻게 밝혀요? 그냥 그쪽 분위기가 아. 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 햇살이 비쳤는데 예. 약간 좀 어두워졌더라고요. 많이 어두워졌다. 네. 한번 지켜보시죠. 뭐 2일 날 아마 영장 실질심사 벌어질 거고 3일 새벽쯤에는 나오지 않겠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옐로우 저널리즘처럼 얘기를 하자면 네. 주경호 원내대표는 한덕수에 대해서 배신감 엄청 많이 느끼고 있겠네요. 근데 아직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아유 한덕수 총리가 잘 버텨줬으면 좋겠네. 제발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당시 주경호 원내대표와 윤석열의 관계는 윤석열 오다 떨어뜨리면 그럼요. 아예 그냥 아이 그렇죠. 전혀 이렇게 뭐 반론을 한다는 이건 아예 안 되는 분위기예요. 아이 그렇죠. 그냥 기재부 장관, 부총리도 네. 시켜줬고 또 원내대표도 만들어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본인의 꿈이 이제 대구시장 나가는 거였잖아요. 그걸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대구에서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좀 있겠네. 국힘에서도 그렇죠. 출마자들은 주경호 이렇게 해서 결국 사법처리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 여러 번 나왔는데 네. 국힘 내부에서 지금 내란과 관련된 부분, 자 비상계엄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란이라고 칭했어도 되지 않는다. 내란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이 난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이 내란과 비상계엄을 구분하는 것은 이게 논리적 근거가 어떤 겁니까? 그건 좀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불법적인 비상계엄 그리고 저는 내란에 혐의가 있고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위 구테타, 대통령에 대한 친위 구테타 이런 성격이 강하다라고 전 보여지는데 어쨌든 내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법적 판단이 1심에서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먼저 인정하고 나서면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엮여가지고 몇몇 의원들이 구속당하고 유죄를 받게 되면 위원장당 해산 심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란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말자. 그런 분위기가 강합니다.